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네. 네, 오늘 저희가 만나볼 기업 한국전기안전공사인데 지금 보니까 오늘이 마감 임박이요, 쌤. 네, 정말 맞습니다. 말 그대로 마감 네. 특집이네요. 네, 일단 오늘 딱 마침 5시에 마감이 되는데 네. 또 이제 서류 전형 결과 발표가 11월 8일 월요일이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숨도 안 쉬고 필기 공부를 하셔야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는 이미 다 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필기 올인해 주셔야 되겠죠. 네. 네, 거의 뭐 자소서를 내주셨을 것 같아요, 말씀처럼. 네. 어쨌든 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서류 검토도 한번 해보시고 또 다가올 필기와 면접도 대비하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 한국전기안전공사 어떤 기업이죠? 네, 일단 정말 말 그대로 전기 안전공사죠.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최전선, 그래서 최종 보루에 있는 공기업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에너지 발전 공기업 같은 경우는 되게 파이팅이 넘쳐요. 그래서 뭐 신재생 에너지 등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루는데 지금 한국전기안전공사 같은 경우는 그냥 목적 보시면 나와 있죠.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 설비에 대한 엄정한 검사 그리고 홍보 등을 통해서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공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사업 분야 보시면 안전 확인을 위한 검사, 점검, 관련된 홍보, 교육, 그리고 재난 관리 업무 지원 쪽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안전 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우리가 주목할 만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름과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전기안전공사 지원자로서 알아야 할 키워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우선 기업들 같은 경우 보실 때 항상 비전, 핵심 가치, 인재상 이런 부분들에 제일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서류를 뽑을 때는 이제 조직 적합도 그리고 직무 적합도 이 두 가지를 많이 보는 편인데 실제로 이제 조직 적합도가 그 경영 방침에 나오는 인재상 이 키워드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문성, 책임감, 혁신, 소통, 신뢰 이 핵심 가치가 여러분들의 자소서에 많이 들어가 있으셔야 하고요. 근데 키워드를 정리를 하실 때는 뭐 책임감 해서 책임감을 책임감 이렇게 많이 넣으시는 게 아니라 책임감에 관련된 에피소드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책임감을 발휘를 했다. 이런 상황을 이런 식으로까지 기존의 관습에서도 나아가서 혁신을 했다. 이런 에피소드들을 많이 넣어주시는 게 실제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가치 그리고 내가 이 가치와 일치한다라는 부분을 잘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키워드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네네. 키워드들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을 해봐야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나는 되게 혁신적이다. 네. 혹은 나는 소통 능력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정말 기존의 이제 관습, 기존에는 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꽉 매여 있는 그런 부분을 내가 어떻게든 혁신을 하기 위해서 뭐 창의력을 발휘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랑 뭐 소통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자문을 구해서 기존의 관습을 좀 더 혁신적으로 개선해서 좀 효율성을 냈던 경험. 이런 것들 얘기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기술직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기술직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실험이나 프로젝트 많이 하실 텐데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만의 어떤 창의성, 나만의 관점을 적용해서 개선했던 경험. 여기에서 이제 뭐 전문성이 드러날 수도 있고요. 근데 특히 이제 그 전기안전공사 같은 경우는 안전에 대한 포커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선 좀 꼼꼼함. 그리고 내가 굉장히 좀 집중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지켰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셨을 때 아무래도 좀 더 차별점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투데이 잡스 시즌2를 하면서 이렇게 공채라든지 다양한 이런 채용 정보를 알면서 느끼게 된 게 모든 기업들에서 요구를 하는 게 그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여기 맞아요.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요즘 모든 기업들이 사실 공기업들은 옛날에는 그냥 정말 구조화 면접 질문, 경험에 대한 질문들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요즘 자소 상목도 그렇고 면접에서도 그렇고 이 우리 산업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말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발전 공기업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 되는 게 이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그래서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이슈. 그리고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이 국가 경제에 있어서는 어떤 척도가 될 수 있기도 한 부분이라서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전기안전공사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 디지털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안전,
이라는 최종 보루를 잘 지켜야 하는지 이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주셔야지 제대로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슈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게 좀 많이 가속화가 됐는데 ICT 기반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 옛날엔 좀 수동적인 안전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요즘엔 디지털 시스템이 많이 맞죠. 근데 여기에서도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자동으로 갈 수가 없는 게 이 안전에 있어서는 사람이 어느 정도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언급하실 때 무조건 자동화가 아니라 자동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인재여야 한다.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도 알고 있어야 한다. 보통 이제 전기면 전기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거나 뭐 산업안전 기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만 알고 계시는데 디지털에 대한 이슈도 내가 같이 좀 공부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전기안전공사에 좀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겠다라는 식으로 포커스 맞추시면 산업 분야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좀 변화하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기술도 많이 발전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최근 기사라든지 그런 걸 좀 찾아보면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이 분야에 이바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각오들을 좀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전기안전공사 전라북도 완주에 있잖아요. 네. 지역 인재 전형도 있나요? 맞습니다. 이제 이전 지역 인재를 되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일단 지역 인재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31명, 그러니까 31명이 이제 이전 지역 전북 인재로 이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신입직 기술 직렬이에요. 여기에서는 그냥 전북 지역에, 그러니까 완주에서 좀 더 넘어가서 전북 지역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거나 그러면 이 친구들을 이제 고졸 전형으로 입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면 일반 직렬로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전북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일반 전형으로는 이전 지역으로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최종 학력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점을 잘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지역 인재 전형이 조금 경쟁률이라던가 이런 필기 커트라인이라던가 이런 게 조금 더 스무스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전 지역 찬스를 잘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일단 기본적인 모집 분야를 브리핑해드리면 신입직렬, 기술직렬 같은 경우는 총 107명, 107명 채용을 하고 있고요. 전국구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1명은 이전 지역 인재고요. 그리고 이제 경영관리직 같은 경우는 4명만 채용을 합니다. 네. 별들이 좋네요. 전쟁이죠. 네. 네, 저번에도 가은 씨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네. 것처럼 문과들이 참 그쵸. 슬픈 네, 그런 현실이 되는데 문과신가요? 문과입니다. 네. 완전 문과입니다. 완전 문과. 네, 근데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 사기업 같은 경우는 또 문과분들이 지원해볼 네. 만한 채용들이 많으니까 그거 포커스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직군 중에 이제 고졸, 특성화 고등학교, 이제 마이스터 고등학교, 이제 그 전기학과를 졸업한 친구들은 27명.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야 하고 이제 내신도 50%, 상위 50%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런 마이스터 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에도 출강을 가는데 네. 그 일반 직렬 분들이 되게 긴장을 하셔야 되는 게 NCS 더 잘 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뇌가 말랑말랑해서 그런지 확실히 푸는 속도부터 시작해서 열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실제로 이제 면접 볼 때도 되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반 직군, 특히 기술 직렬 분들 같은 경우는 비교되지 않게 파이팅 넘치는 부분을 잘 어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입사 후 5년간 최초 발령 본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 지역 부분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력직도 같이 채용을 하죠. 경력직은 이제 필기를 따로 보지 않고 네, 인성검사만 보고 있는데 그만큼 관련된 경력, 자격 요건이 채워져야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형평적 채용 별도 가점, 차상위 계층, 그리고 이제 북한 이탈 주민, 그리고 다문화 가족 이런 경우는 가점이 있으니까 챙길 수 있는 가점 같은 경우는 다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죠. 네, 아니 그리고 앞서서 설명해 주실 때 이제 서류 전형 결과가 11월 8일에 나오는데 시험 준비를 빨리빨리 해야 된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언젠가요? 시험은 지금 이렇게 서류 전형 네. 결과가 이제 8일에 발표가 나고요. 시험 전형이 11월 13일 토요일에 시행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면 솔직히 늦고요. 그러네요. 이미 하고 있어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냥 통상적으로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NCS 같은 경우는 한 2, 3개월 정도 공부를 하시면서 모듈이랑 필셋 유형 좀 리마인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 필기가 있죠. 전공 필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되게 많이 포커스 맞추셔서 기술 직렬분들은 그래도 이제 기사 시험 정도의 난이도라서 어렵진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한 문제 차이로 틀리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적어도 보통 이제 기술 직렬 분들은 기사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통상 한 5개월 정도 걸리고요. 필기 준비하는데. 그리고 문과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자꾸 슬프네요. 네. 그 6개월 내지는 7개월 정도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필기가 사실 공기업은 8알이어서 요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머리가 말랑말랑해서 뭐 NCS 더 잘 푼다라는 얘기가 네. 좀 아직도 인상 깊은데 네. 지금 뭐 필기 준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었어야 됐네요. 그럼 맞습니다. 어쨌든. 네. 맞아요. 네. 그 보시기에 이번 채용은 어떤 게 좀 특징적인가요? 어떤 네. 게 좀 눈에 띄나요? 사실 뭐 기존이랑 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 시점에서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 건 필기는 이미 되어 있어야 하고요. 네. 사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총정리하는 그런 시기인 거죠. 근데 또 이제 주목할 만한 게 그 시험 전형, 그러니까 필기 전형 발표가 11월 19일이에요. 그리고 면접 전형이 11월 27일입니다. 불과 그러니까 8일 정도밖에 네. 차이가 안 나요. 면접도 같이 준비하고 있어야 되나요? 지금?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다 필기 붙을 끝나고 거라 나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필기가 지금 그럼 그러니까 시험 전형이 13일이잖아요. 필기 끝나자마자 면접 준비를 시작해야 돼요. 적어도 공기업 같은 경우는 전기안전공사 같은 경우도 태도적인 부분, 네. 규정 준수 이런 부분 되게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태도, 뭐 답변 이런 거 완벽하게 좀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네. 만약 이렇게 되면 네. 언제부터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면접은 사실 뭐 지금 준비하셔도 늦진 늦진 않습니다. 않고.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소개서에 네. 들어가는 내용이랑 면접이랑 뭐 연관될 수 있어서 근데 그래도 한 2주 정도는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8일은 짧아요. 네. 물론 개인차가 있겠죠. 원래 뭐 앞에 나서서 말하는 거 좋아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괜찮을 네. 텐데 기술직렬 분들은 이제 공대 분들 아시잖아요. 이제 아유, 공대 무시하시나요? 아니요. 굉장히 존경, 리스펙. 네. 요즘 기술이 농담이에요. 있어야 돼요. 네.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대신에 이제 말하는 기술이 부족하시죠. 그쵸. 그래서 이제 왜냐면 프로젝트 하거나 이럴 때 뭐 발표를 할 일도 없고 사실 소통을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 나서서 뭔가를 내가 브리핑하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면접 준비는 최소한 2주 정도는 해주셔야지 어느 정도 자신감 있게 면접을 보실 수 있겠죠. 네. 필기 준비는 그럼 어느 정도 준비를 했었어야 돼요? 필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그 5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꾸준히. 이따가 이제 저희가 가점 얘기를 할 텐데 네. 그러니까 총 공기업 준비를 하는데 걸리는 기간 한 1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가점이 적용되는 뭐 한국사, 컴활 이런 부분들도 네. 이제 내가 준비가 돼 있다고 해서 바로 칠 수가 없는 게 시험이 그때그때 안 떠요. 그래서 뭐 한국사는 한 1년에 뭐 몇 번, 컴활도 몇 번 이런 식이기 때문에 보통 자격 준비하는 데만 네. 토익 뭐 이런 준비하는 데만 한 4, 5개월 걸리고요. 필기가 6개월이니까 진짜 거의 한 1년 정도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네. 자격 가점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자격증 네. 가점. 자격증 가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표를 좀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보면 한국사 3점에서 10점 해서 이제 1급 10점. 지금 여기 보시면 합계가 100점인데요. 요즘에는 취업난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다 막 100점 민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요즘에는 넉넉지가 우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일반직, 그냥 기술직 기준으로 일단 네. 일반직이죠. 일반직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4-5명밖에 안 뽑잖아요. 100점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하는 게 한국사 1급 10점 가지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어 1급 10점 가지고 가셔야죠. 아니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을 다 1급을 맞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100점을 채울 수 있죠. 이거는 말도 안 돼. 말이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이지 이거 KBS 한국어 고시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어려워.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와 1급까지. 보통은 그래서 보통 2급 이런 사람이. 많이 따기도 하죠. 예. 네. 그래서 요즘 대단들 하십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변호사, 노무사 이런 자격증 같은 경우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지고 가는 게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요건 필수적입니다. 20점이에요. 배점이 높죠. 그러면 만약에 다 1급, 1급, 1급이라고 하면 이거로 했을 때 이제 40점. 근데 지금 100점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지금 그 밑에 모스마스터, 이게 컴퓨터 활용 능력 관련된 자격 밑에 란 보시면 회계사 힘들죠. 전산세무 1급 30점, 세무회계 1급 30점, 그리고 전산회계 1급 20점.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가점을 다 챙겨가는 거라. 그래서 요즘 공기업 사무직렬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회계, 세무 관련된 그런 자격들도 이제 필수적으로 취득을 하셔야 하는 슬픈 상황입니다. 갯말 차차차에 뭐탁 이게 떠오르네요. 네, 네, 그렇죠. 구종 자격증, 네. 뭐 이런 구종 세트, 네. 딱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제 기술직 같은 경우는 기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근데 또 기사 하나면 안 돼요. 네.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사 1급, KBS 1급 그리고 보시면 최대 65점까지잖아요. 전기 기사 30점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나오는 말들이 쌍 기사가 필요하다. 아, 네네. 네, 2개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기 1년은 때문에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저희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다 챙겨봐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솔직히 공기업 채용이라고 하면 필기 시험이 가장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필기 맞습니다. 전형은 어떻게 되나요? 네, 필기 전형은 실제로 이제 표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1교시 인성검사 그리고 2교시 직무수행능력평가, 3교시 직업기초능력평가인데 여기에서 사실 배점이 제일 높은 건 전공필기라고 하는 이제 직무수행능력평가예요. 그래서 네. 이게 보면 전공필기라고도 요즘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기안전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단일 전공이라고 하죠. 보통 통합전공, 단일 전공이 있는데 그래서 단일 전공을 공부를 해 오셨던 분들, 뭐 경영학을 공부를 해 네. 오셨다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올인을 하시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인성검사 같은 경우는 동반자 마인드, 통합적 사고, 전문성 추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인재상 그리고 경영 철학 이런 부분이랑 부합되어 있는 포인트가 실제로 인성검사에서 적부 기준이고요. 직업기초능력평가 같은 경우는 6과목, 의수문자라고 보통 기본 과목을 얘기해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자원관리, 그리고 정보 조직. 보통 이 6가지 분야를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50문항 정도 보고요. 1시간 보죠. 그리고 이제 직무수행능력평가, 전공시험 50문항. 그래서 기술이나 경영관리, 기술 고졸해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검사 같은 경우는 그 적분대, 그러니까 70점 이상인 자를 선발을 해요. 70점의 기준은 우리랑 얼마나 부합하는지겠죠. 그리고 이 2차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배율 같은 걸 봤을 때는 NCS 직업기초능력평가가 30% 그리고 이제 직무능력검사가 70% 그래서 전공 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고졸 기술 고졸 같은 경우는 직무수행능력평가 그러니까 NCS를 안 보고 전공 필기만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성검사 70점 이상인 자를 선발하는데 사실 뭐 좀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뭐 노하우라도 있을까요? 네, 이거는 제가 투데이 잡스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네. 것 같은데 캐릭터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하셨다가 이제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미지 메이킹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규정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인데 규정을 잘 지키는 척하면 이게 신뢰도 때문에 평가가 훅 깎여가지고 그래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합리화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합리화가 제일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사적인 나와 공적인 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사적으로는 되게 아싸거든요. 네네. 아싸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뭔가 리드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조용히 제 아닐 것 역할을 하는. 같은데. 그럴 것 같잖아요. 네. 되게 막 나댈 것 같은데. 사실 전혀 조용합니다. 예, 이제 눈치 보고 있고, 약간 그냥 그런 편인데, 이 아무래도 직업이 이렇다 네. 보니까 이제 학생분들은 제가 이끌고 그리고 뭔가 흡입력 있게 가지고 가고 해야 되다 보니까 공적으로는 되게 리더십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성검사를 볼 때 나는 공적인 나를 가져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네. 본인은 리더냐? 리더다라고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사적으로는 내가 좀 무너질 수 있는 게 많죠. 막 게을러지기도 하고 그쵸. 그런데 일할 때만큼은 뭔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다른 뭔가 사회화된 캐릭터가 네. 사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화된 캐릭터를 적용을 하셔서 인성검사를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헷갈리는 그런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나는 뭐 굉장히 뭐 리더십이 있다. 나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걸 좋아한다. 근데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라고 해서 포용을 하거나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리더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포용할 게 아니라 좀 서포트를 해주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매 문항마다 합리화를 좀 시키시면서 아니야 난 안 그래 요렇게 조금 이미지 메이킹을 하시면서 인성검사 보시면 대부분 되게 좋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필기시험 전형에서는 몇 배수가 선발되나요? 네, 어마어마하죠. 네. 필기가 그래서 총 6배수로 서류를 뽑고 이제 신입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술직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2배수. 그러니까 면접은 2대 1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경력직 같은 경우는 인성검사를 넘긴 친구들인데 이게 또 되게 무서운 게 2대 1이다라고 하면 다들 막 희망에 차요. 2대 1 내가 그러니까요. 할 수 있어. 이러니까 다들 엄청 열정적으로 면접 준비를 네. 하시는 편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부작용이
면접 질문을 막 다 외워버린다거나 아니면 너무 로봇처럼 딱딱하게 면접을 본다거나 그러면 오히려 그런 분들이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뭐 그 기본적인 누락이 있죠. 그래서 40점 미만 득점자 같은 경우는 결격 처리된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면접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면접이 진행이 되나요? 네, 일단은 공격 같은 경우는 NCS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구조 면접 전형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제 면접위원 합산 점수가 평균 60점 미만인 자는 결격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무시무시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인 태도만 좋아도 괜찮을 겁니다. 구조화 면접 특성 같은 경우를 보면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경험에 대해서 되게 심층적으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 너의 역할은 뭐였냐, 가치관은 뭐였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통 묻는 질문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요즘 면접관분들도 교육을 다 받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되게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시고 뭐 힘드셨죠? 이게 면접관 교육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자세도 되게 바르게 해야 하고 면접관이. 그렇죠. 왜냐면 컴플레인 받으면 이게 우리 한국 전기안전공사 이미지가 이렇게 무너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뭐 마지막 할 말 하고 이럴 때 뭐 네,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좋게 덕담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면접 볼 때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편하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나름대로 조성을 하려고 하십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요즘 채용 트렌드 중 하나가 블라인드 채용인데 이게 참 애매할 때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자소서 쓰실 때부터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는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그냥 네. 고유명사를 말씀 안 하시면 돼요. 고유명사. 고유명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집은 예를 들어 뭐 서울시 뭐 양천구 네. 뭐 목동 뭐 이러면은 이제 블라인드에 목동에 저촉이 사시는군요. 되는 거죠. 잠깐 살았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학교 그러면 네. 뭐 예를 들어 뭐 세종대학교다. 네. 그러면 세종대학교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어. 혹은 학부 시절도 문제가 되기도 해요. 학부라는 게 학사를 그러네요.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 시절, 학창 시절 요렇게 그 고유명사만 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턴 경험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턴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하시는데 그냥 공공기관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아니면 뭐 시민단체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유명사만 빼서 그냥 그 형태 산업 분야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뭐 안압역을 내려서 걸어갔다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괜찮죠. 그건 잠깐 괜찮아요? 스쳐 지나간 거예요. 네. 안압역 하면 딱 애매해요. 떠오르는 학교가 있지 않나요? 근데 그 정도는 뭐 그 안암 정도까지는? 그쪽 고대 말고도 좀 있잖아요. 그런 성신여대. 식으로. 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억울하게 이 블라인드 그 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억울하게 불합격하는 일이 없도록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최종 합격자 결정하는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경력직 같은 경우는 필기가 없다 보니 면접 전형 성적 순위 100%고요. 그리고 신입직 같은 경우는 일반 공채죠. 시험 전형 50%, 그러니까 필기 50 그리고 면접 50인데 여기에서 이제 많이들 좀 걱정을 하세요. 막 선생님 제가 필기 그 커트라인 되게 간당간당한데 어떡하죠? 근데 제가 필기 커트라인 진짜 예를 들어 88점이면 88점인 친구도 코칭을 해봤는데 면접 잘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게요. 면접관들이 이제 점수를 줄 때 이 사람 필기가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괜찮은 거야. 어. 인재야. 얘 너무 뽑고 싶어. 이러면 예를 들어 뭐 진짜 16점 줄 것도 18점 주고 어떻게든지 합격시키려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이제 호감을 좀 잘 보이시고 면접 준비 잘 하시면 아무리 커트라인 간당간당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이 합격할 수 있으니까 면접으로 뒤집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네. 일단 면접 준비도 꼼꼼하게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생소한 말이 예비 합격자가 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네, 공기업들은 보면 거의 다 예비 합격자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고 사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대기업들은 따로 없고요. 네, 보면 채용 분야별 선발 인원의 30%.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0명을 뽑으면 3명. 그렇죠? 요렇게 해서 이제 추가 채용을 하는데 네. 이거는 정말 예비 번호 받는 친구들 꽤 많이 봤어요. 어. 예비 번호 받는 친구들 뭐 한 명 뭐 2번 받았다. 근데 네. 사실 빠지지는 않는데 아. 그냥 기분 좋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간당간당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나쁘진 않았구나. 그러니까 조금 더 스퍼트 올려서 다음번에 하면 되겠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예비 번호 받는 분들은 바로 다음 채용에서 다 합격해서 가세요. 아. 네, 그래서 그냥 예비 번호를 막 너무 희망적으로 이게 로또예요. 네. 이 사람이 만약에 이게 빠지려면 전기안전공사랑
한국전력공사 둘 다 붙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기분 좋게 생각해 주시는 정도로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면 그러면 지원을 했다는 기록이 어디까지 올라갔다는 기록이 혹시 남나요? 남죠. 근데 아무래도 공기업 같은 경우는 외부 면접관들도 있고 채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명확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한국전기안전공사 채용에 어쨌든 뭐 전반적인 내용들과 전략까지 알아봤는데 자, 지원자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또 친절하고 네. 넉넉한 호감부자 그렇죠. 조은희 쌤 한번 하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지금 당장 막 붙어야 돼 이러면 그 반지의 제왕 그 골룸처럼 막 집착을 하게 돼요. 그러면 네. 면접 잘 볼 것도 망치고 맞아요. 필기 잘 볼 것도 망치고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넥스트 스텝을 넥스트 레벨, 넥스트 스텝을 항상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반기가 아직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내가 분명히 100%로 충전을 해서 준비를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각자 10%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년에도 공기업 채용은 계속 많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내년으로 미루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시되 어차피 내가 여기서 필기 공부 조금 더 하고 면접은 지금 경험 삼아서 받고 한 번 더 내가 준비 더 하면 내년에는 확실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항상 플랜 B를 염두에 두시는 게 필요한 게 공기업 채용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필기 전형도 너무 빡빡하고 그리고 이제 면접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좀 낮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 좀 생각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넉넉하게 호감을 가지고 넉넉하게 준비하시면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